63세 장미숙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아들 며느리 때문에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디 장 씨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 중에서도 장 씨의 며느리 아영이는 고아 출신에 평생 가난하게만 성장한 탓에 정신적으로 조금은 미성숙한 면이 있었고,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장 씨의 아들 민수와 결혼을 하여서 시어머니인 장 씨의 집에 빌붙어 살고 있었죠. 문제는 이야, 오늘도 우리 며느리 된장국 맛이 기가 막히네.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금방 다시 국간을 맞춰올게요. 응? 아니야, 나는 정말 맛있어서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이상할 정도로 불안 증세가 심했고, 시댁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느라 주변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장 씨는 아들 민수에게 얼른 말했죠. 아들, 오늘 아영이 컨디션 안 좋니?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난리예요. 자기가 오늘 너무 못생겨 보이니 이러다가 또 실수할 것 같다느니.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지겨워요. 아들 민수는 정작 심드렁하게 밥을 주워 먹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부는 흔히 말하는 혼전 임신 사고를 쳐서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둘이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가 일이 터진 거였죠. 그나마도 아들 민수는 자기는 아직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 아이도 가지고 싶지 않다고 우기는 걸 장 씨가 나서서 민수야, 이 녀석아.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 취급을 받는 거다. 헛소리하지 말고 네 행동에 책임을 져라. 라고 호통을 쳐서 지금의 며느리 아영이와 결혼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민수는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아영이에게 금방 시들해졌고, 그럴수록 아영이가 장 씨와 시댁의 눈치를 보는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아영아, 나 잠깐 이 앞에 산책 좀 다녀오마. 네? 어디 가시게요? 그냥 말 그대로 산책이야. 왜 그러니? 그게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같이? 아니,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나 같은 노인네랑 같이 가면 심심할 텐데. 괜찮아요. 저 금방 준비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몇 번 장 씨를 따라 나와 산책을 다니더니 나중에 그걸 들은 아들 민수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거 자기 버릴까 봐 겁나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버릴까 봐서?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저랑 있을 때도 가끔 그래요.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면서 따라 나오고, 운동 간다고 하면 자기 버리는 거 아니냐고 울고불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상태 안 좋으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아영이 상태가 그 정도로 심했단 말이니? 사실 며느리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장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사실 결혼 초에도 대놓고 하지 못했을 뿐이지 눈치를 보면서 이상한 짓을 했긴 했더라고요. 장 씨는 답답한 마음에 아니, 그럼 남편인 민순이가 나서서 아영이를 좀 낫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니? 라고 돕고 말을 해도 아들은 아, 몰라요. 제가 무슨 정신과 의사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아영이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뿐이었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영이의 행동이 중증으로 발현되지는 않아서 장 씨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아영이가 로또에 당첨되고 말았거든요. 어머니, 저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또 로또 사려고? 네, 죄송해요. 맨날 시댁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만 같던 며느리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사기였죠. 사실 장 씨는 로또 같은 건 당첨되지도 않는 것에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매일 같이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거의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었으니 딱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은 무슨. 그런데 궁금한 게, 아영이 너는 왜 항상 로또를 살 때마다 나한테서 돈을 빌리는 거니? 너도 민수한테 받은 생활비가 있으면서. 아, 그게 어머니가 제 행운의 증표시거든요. 행운의 증표? 네, 원래 민수 오빠도 저랑 결혼하기 싫어했던 걸 어머니 덕분에 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던 때를 어머니 덕분에 벗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빌려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면 나야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며느리는 여느 다른 날처럼 로또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가 빌려간 10,000원을 갚지도 않았지만 장 씨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기 행운의 증표라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은데. 그깟 10,000원이 뭐가 아깝겠어. 어쨌든 며느리도 우리 가족인걸. 그런데 로또 당첨자 발표가 있는 토요일 저녁밤 조용하던 집안은 벼랑간 떠들썩해졌습니다. 됐다! 됐다! 장 씨는 며느리 아영이의 갑작스러운 절규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어쩌면 조금은 풀이 죽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웬일로 거실 한복판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 아영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장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죠. 그런데 웬걸요. 며느리는 텔레비전 화면과 손에 쥔 로또 용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로또요? 로또? 네! 로또 1등!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요. 며느리는 끄끄거리며 겨우 말을 잇더니 획 돌아서서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1등에 당첨된 거라고? 장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색하게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깜빡이는데 며느리가 젖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드디어 된 거라고! 으하하! 드디어 됐어! 얼떨떨한 기분 속에 장 씨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영아, 그 당첨 용지 좀 봐보자. 정말이니? 그런데 흠칫 며느리가 마치 장 씨가 자기 당첨 용지를 뺏으려는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뭐지, 이건. 장 씨가 당황스러워서 눈을 깜빡이자 이내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자, 여기요, 어머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가 그제야 장 씨에게 로또 당첨 투표용지를 건네는데 장 씨가 그걸 받자마자 혹여나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봐서인지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아니, 애가 정말 왜 이러지? 나를 이렇게나 못 믿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여하간 번호 확인을 해보니 당첨은 정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쁜 일이니 나도 축하를 해줘야지. 장 씨의 마음은 긍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얹혀 사느라 여러모로 고생했을 아들 며느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마침내 좋은 일이 생긴 거였으니까. 장 씨가 용지를 돌려주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장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아영아. 정말 내가 당첨된 것처럼 기뻐. 그것은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비록 로또 자체가 장 씨가 준 돈으로 산 것이기는 하지만 장 씨는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싸하게 굳으면서 어머니가 당첨된 것처럼요?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애가 왜 이러나 싶은 마음에 장 씨도 당황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온 어색한 정적 속에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이 후다닥 뛰어가더니 어디선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해서 들고 와 장 씨에게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요, 어머니. 저한테 빌려주신 10,000원이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람. 명백하게 자신을 무슨 며느리 로또 당첨금이나 탐내는 여자로 보는 행동에 장 씨는 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장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넣어두렴. 내가 너한테 돈을 받아서 뭘 하겠니? 얼른 저기 네 남편 민수한테나 전화를 해봐라. 소식을 들으면 아주 까무러칠 거다. 혹여나 장 씨가 정말 당첨금을 달라고 할까봐 잔뜩 겁먹어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장 씨의 부드러운 말에 이내 긴장을 풀고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네요. 저 그러면 잠깐만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며느리가 신나서 전화를 하려고 떠나자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고아로 자랐어도 그렇지. 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담. 어쨌든 자기 가족을 다짜고짜 경계하고 도둑 취급을 하고 말이야. 어렵던 며느리 집안에 생긴 경사였지만 장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고 왔을 때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었죠. 아들 민수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소원하던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져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아예 장씨 부부를 근사한 고급 음식점으로 초대하는 거 있죠. 장씨 부부가 평생 가본 적 없는 으리으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니? 우리는 굳이 이런 데까지 안 와도 괜찮은데. 괜찮긴요. 엄마, 이럴 때 자식 덕 한번 보시는 거예요. 능글거리는 아들 녀석의 말에 장 씨는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덕분에 호강도 다 해본다 싶었죠. 며느리 아영이도 연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깍듯하게 굴었고요. 심지어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조만간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기 중국 쪽에 되게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씨 부부를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거 있죠. 생전 그런 것 꿈도 못 꿔본 장씨는 순간 마음이 혹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해외여행은 무슨. 그 돈 있으면 너희 살림에나 보태라. 우리는 괜찮다. 진심이었어요. 장씨는 그 돈으로 아들 며느리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가뜩이나 아영이는 씀씀이가 해프니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며느리는 장씨의 거절에 오히려 더 고마워하며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는 둥 아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씨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 며느리는 새 아파트를 샀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덤덤한 척 아이고, 속 시원하네. 이제 너희끼리 오붓하게 살아라. 하고 웃으며 말했죠. 문제는 이사 과정에서 묘하게 소외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 구경을 해보지도 못한 건 물론이고 이사 날짜도 거의 직전에 통보식으로 들었거든요. 마치 장씨 부부는 이제 들러리 취급이나 받는 것 같았죠. 장씨의 남편도 그런 과정을 딱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네들은 돈벼락 한 번 맞더니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려?
이사 날짜도 통보시키고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아? 그냥 좀 넘어가요. 평생 없이 살던 애들인데 지금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서운해하는 남편을 장 씨가 겨우 달랬고 결국 아들 며느리가 이사간 후 장 씨 부부만 덩그러니 남은 집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전에는 시끌벅적했던 며느리의 불안정한 웃음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요. 민수랑 아영이가 있을 때는 좁은 집에 내 식구나 있으니까 불편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아쉽기는 하네요. 아쉽기는 무슨. 그것들 요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기는?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사 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한테 집들이 오라는 연락 한 번 없잖아. 그건 장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그때 아영이가 로또 살 돈을 준 게 바로 당신이라면서. 그거 당신 돈으로 산 거니까 우리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장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죠. 왠지 구질구질하게 돈을 요구하는 노인네처럼 보일까봐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막 살림 나아지려는 애들 앞길을 막는 것 같기도 했고요. 됐어요, 여보.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살던 애들 이제 좀 운이 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를 칠 필요는 없잖아요. 장 씨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아 있었죠. 며느리의 로또 당첨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이 장 씨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아들 며느리가 새 집에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부디 아이들이 돈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잘 풀어가야 할 텐데. 장 씨는 씁쓸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 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아들 며느리의 돈 쓰는 씀씀이는 점점 더 해퍼져만 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새 차를 뽑았더군요. 그것도 번쩍번쩍 광이 나는 외제차였어요. 아이고, 차 좋네. 비싸 보이는데. 남편의 말에 아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죠, 아버지. 이제 우리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죠. 돈도 많은데 뭐하러 아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말하는 아들 녀석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며느리 아영이의 사치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게 화려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목걸이, 귀걸이, 가방까지 온통 반짝이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어요. 장 씨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러다 금방 탕진하는 거 아닐까?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로또 당첨금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걱정됐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 돈으로 쓰는 거니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눈에 거슬리는 건 아들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장씨 부부에게는 점점 더 소홀해졌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몇 달에 한두 번은 찾아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충 끊기 일쑤였고요. 이 녀석들이 이사 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 그런데 아직 새 집 구경은커녕 빈말로라도 오라는 소리 한마디 없다니.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애들 하는 짓 좀 봐. 돈 좀 생겼다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잖아. 결국 남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장 씨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애들 변한 거. 처음에는 우리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에는 자기들끼리만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자식 도리도 안 하고 있다고. 남편의 말에 장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장 씨도 서운한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어가려고 했을 뿐이었죠. 장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운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원래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걸. 사람 마음이 다 그래. 흥, 나는 절대 이해 못해. 당장 애들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 씨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돈 좀 있다고 부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들이 초대 한 번 안 하고 이제는 연락마저 대충 하고 말이야. 그리고 돈은 왜 그렇게 펑펑 써대는 거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남편의 호통에 아들 민수는 처음에는 어물어물 변명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기는 하더군요. 아빠, 저도 바빠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쓰는 건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집들이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됐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아들 녀석의 무리한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지만 응답은 없었죠. 이놈 자식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장 씨는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망가지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 씨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진정해요. 흥분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진정하라고? 당신은 저 녀석들이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 진정이 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부모 자식 인연을 이렇게 팽개쳐도 되는 거야.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장 씨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 흥분하고 들뜰 수도 있겠죠. 물론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마음부터 가라앉혀요. 녀석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낸다고 애들이 마음을 고쳐먹을 것 같지도 않고요. 사정? 흥! 돈 많아진 사정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어? 저 녀석들 돈 맛을 제대로 봤나 보구먼.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툴툴거렸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남편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장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남편에게 차를 건네자 남편은 말없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남편은 차를 조금 마시더니 여전히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저번 주에 당신 생일이었잖아.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무시하냐는 말이야. 장 씨는 그제야 남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장 씨의 생일. 그때 당시에 아들과 며느리 모두 연락이 두절되어 둘이서만 보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도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고요. 장 씨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쩌겠어요. 돈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녀석들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죠. 그날 이후로 장 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의 연락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장 씨 부부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반복될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장 씨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집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리 남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장 씨와 아들네 집은 그리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백화점에 들렀다가 그곳 식품 코너에서 며느리 아영이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수수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장 씨를 알아본 며느리가 흠칫 몸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는 억지로 반가운 척 인사를 했지만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반찬 좀 사려고 나왔다. 너는 여기 무슨 일로 왔니? 아, 저도 그냥 반찬 좀 사려고 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애써 피하는 며느리를 보며 장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정말 맞았던 건가? 돈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 영영 망쳐버린 걸까? 장 씨는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영아, 너네 집은 별일 없니? 네? 아, 네? 뭐 그냥 똑같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별건 아니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질 못한 것 같아서 너만 괜찮으면 늦었지만 집들이 경 가보고 싶은데. 아, 저희 집에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장 씨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장 씨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어떻게든 저들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오기가요. 왜? 안 되니? 장 씨의 거듭된 압박에 결국 안 되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을게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얻어낸 승낙이었지만 장 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장 씨가 알던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장 씨는 남편에게 아들네 집을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흥, 이제 와서 뭘 하러 간다는 거야? 안 봐도 뻔해.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던 것들이 우리를 반기기는 하겠어? 툴툴거렸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장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미리부터 이것저것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라기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과일 바구니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 세트도 하나 골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장 씨를 보며 또 퉁명스럽게 말했죠. 아이고, 뭐 다러 그렇게까지 챙겨가? 걔네는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하면서도 막상 장 씨가 챙기는 선물을 말없이 들고 나서는 걸 보니 남편도 아들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은근히 설레는 모양이었죠. 드디어 약속한 날 당일 장 씨 부부는 설렘과 불안을 반씩 안고 아들 며느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어쩐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죠 이거? 이상하다 싶어 장 씨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낌새가 좋지 않았죠. 아영아, 민수야. 집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분명히 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조명 하나 켜져 있지 않고 고요하기만 했어요.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장 씨 부부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장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아영이가 나란히 쓰러져 잠들어 있었거든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고
아들 녀석은 아예 바닥에 엎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 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들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뻗은 거야.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장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죠. 새 아파트,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처참한 현실이었죠. 돈벼락을 맞았다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결국 이 꼴이 뭐람. 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아영아, 정신 좀 차려봐. 장 씨는 우선 아들 며느리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며느리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영아, 일어나 보라니까. 아무리 불러도 며느리는 끙, 앓는 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하더군요.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장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술에 너무 취해서 잘못된 건 아닐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죠. 여보, 안 되겠어요. 여기 같이 와서 애들 좀 깨워봐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가 걱정돼요. 장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들 민수를 힘껏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일어나 봐. 정신 차려. 남편의 고함 소리에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엎드려 있는 바닥 바로 옆에 투명한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가만히 보니 그것은 분명히 주사기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장 씨는 깜짝 놀라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이미 액체가 비어 있었지만 분명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비슷한 주사기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거 있죠. 장 씨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장 씨는 주사기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주사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무슨 병원 놀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쓴 주사기가 이렇게 많아. 남편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마약 중독자 기사였죠. 장 씨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이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이었는데 설마 저 녀석들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집안을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어. 남편은 다급하게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도 겁에 질린 얼굴로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본 남편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와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것 봐. 이게 뭐야 도대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 씨는 가까이 다가가 봉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가루는 마치 밀가루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액체가 담긴 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이마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나 나오던 중독자들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우리 민수랑 아영이가 그래도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장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후 점점 멀어져만 가던 아들 며느리. 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마약 중독 때문이었다니. 장 씨 부부는 충격에 휩싸여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급차?
장 씨 부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마약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지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단순히 잠이 든 것일 수도 있고 주사기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애써 합리화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봐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장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전문가들이 오면 뭔가 알아내겠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알려주자 곧 구급차가 출동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져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자 분이신가요? 환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능숙한 손놀림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는 구급대원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환자분들이 단순히 술에 취한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동공 반응도 이상하고 혹시 최근에 약을 드셨거나 뭔가 다른 걸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장 씨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씨는 망설이다가 한쪽에 치워두었던 주사기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게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장 씨의 말에 구급대원들은 주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사기 사용 흔적이 있네요. 환자분들 상태도 그렇고 마약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저희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겠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단호한 말에 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닥쳐온 순간이었죠. 어떡해? 진짜라고요? 진짜로 내 아들이. 장 씨가 눈물을 터뜨리자 이내 남편도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공포와 안타까움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들의 무력함에 절망하는 눈물이었죠. 얼마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들은 경찰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장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다소간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아들 며느리에게 다가가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경찰입니다. 강력한 외침과 함께 몸을 흔들자 그제야 아들 며느리가 느릿느릿 눈을 떴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바닥을 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아들 민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눈으로 경찰들을 올려다보며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라고? 이번에는 또 경찰 놀이하기로 한 거야. 그래, 좋아. 나 경찰 역할 잘하는데. 딱 약 한 대만 더 꽂고 그 다음에 제대로 경찰 역할 해줄게. 어때? 아들의 횡설수설에 경찰관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내 한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끌고 가긴 글렀군. 이봐, 뭐해? 두 사람 모두 수갑 채우고 연행해 가자고. 경찰들이 능숙하게 다가가 아들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실실 쪼개며 경찰들에게 장난을 걸려고 했지만 며느리 아영이는 그저 동태처럼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보던 장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수야, 아영아. 도대체 왜? 어째서? 텅 빈 아파트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장 씨 부부의 애끓는 통곡 소리뿐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장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아영이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찾게 되면서 순식간에 중증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이유도 마약을 자유롭게 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주 우려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장 씨 부부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먼저 아들 민수의 면회를 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아들의 얼굴은 예전에 알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하게 마르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씨 부부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전에 아들은 거친 욕설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망할?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다 당신들이 멍청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했어. 왜 쓸데없이 나타나서 참견이야.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원망에 장씨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눈빛은 이미 장씨가 알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면회실을 나온 장씨 부부는 이번에는 며느리 아영이의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온 며느리의 모습은 아들을 봤을 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카락이 잔뜩 산발이 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가락 끝은 피딱지로 가득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래, 그거지. 그걸로 하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보였죠. 아영아, 나야, 네 시어머니라고. 장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면회실 유리벽에 있는 힘껏 머리를 쿵쿵쿵 살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영이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처박으며 아무 말 없이 광기 어린 동공으로 장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영아. 장 씨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장 씨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던 남편은 이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울어.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많이 울어서 그러다 몸 상할까 봐서 걱정이야. 내가 어떻게 안 울겠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뿐인 민수가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모두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요. 엄마로서 차마 아들을 미워할 수 없기에 장 씨는 스스로를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째서 며느리에게 로또를 사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어째서 그 둘이 방만하게 돈을 쓰도록 놔두었을까? 어째서 끊임없는 자책과 슬픔에 장 씨를 집어삼키려던 순간 남편이 장 씨의 손을 굳게 잡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제 저 아이들에게 있는 희망이라고는 부모인 우리뿐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울음을 삼키며 말이 이었습니다. 우리라도 무너지지 말고 버텨야지. 그게 부모니까.